100세 시대. 기억의 정원을 가꾸는 지혜. 30년차 노년내과 의사의 마지막 당부. 어르신 여러분. 잠시 저와 눈을 맞추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늙어감의 여정을 동행해온 노년내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수많은 삶의 희로애락과 마주했습니다. 90이 넘어서도 청년처럼 눈을 빛내며 세상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채 깊은 안개 속을 헤매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78살의 방 여사님 이야기는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동네 경로당에서는 화투판을 주름잡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주 쓰시던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방금 냄비에 불을 올려놓은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려 큰일이 날 뻔한 적도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아드님은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세요? 라며 걱정했지만 박 여사님은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런 게지라며 손사래를 치셨다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나이 탓이겠지라며 무심코 넘겨버린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우리 뇌가 보내는 간절한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우리 삶에 스며드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우리는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대신 지혜롭게 불을 밝혀 내 삶의 주도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나열하는 설명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이 더욱 찬란하고 존엄하게 빛나기를 바라는 한 의사의 진심 어린 편지입니다. 첫 번째 열쇠. 뇌의 운명을 바꾸는 입속 건강의 비밀. 많은 분들이 치매를 막기 위해 머리를 쓰는 두뇌 게임이나 좋은 영양제를 먼저 떠올리십니다. 물론 모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가장 먼저 입안부터 살펴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의 기억과 정신을 관장하는 뇌의 건강은 놀랍게도 입속 환경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 5년째 기억력 저하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던 이진우, 가명, 75세,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모두 노인성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내렸고 가족들도 서서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진 중에 이 선생님이 식사 때마다 잇몸이 아파 제대로 씹지 못하고 입냄새가 심해져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꺼린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잇몸은 시뻘겋게 부어 있었고 곳곳에서 고름이 비쳤습니다. 저는 즉시 약 처방을 미루고 치과와의 협진을 통해 집중적인 잇몸 치료부터 시작하시라고 강력하게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양치질과 구강관리법을 몇 달에 걸쳐 교육해드렸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6개월 뒤부터 나타났습니다. 잇몸 출혈과 구취가 사라지면서 이 선생님의 표정이 밝아졌고 무엇보다 단기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 뒤에는 신문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 아들과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최근 의학계에서는 치주염 치매 연결고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잇몸병을 일으키는 주범인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이 균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뇌의 방어벽인 혈내장벽을 뚫고 뇌 속으로 직접 침투할 수 있습니다.
뇌에 들어간 진지발리스균은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치매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바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축적을 가속화합니다. 실제로 2019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치매로 사망한 환자들의 뇌 조직 90% 이상에서 이 진지발리스균이 만들어내는 독성 효소, 진지파인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입속 세균이 단순히 입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살아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더욱 가슴 아픈 문제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입니다. 입냄새가 심해지면 사랑하는 손주들조차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 다가오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에게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안겨주고 이 외로움은 그 자체로 치매의 강력한 촉진제가 됩니다. 결국 잇몸병 구취, 사회적 고립, 우울감, 치매 악화라는 끔찍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를 지키는 구강 관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기적을 만듭니다. 물 한 잔의 기적. 입안을 촉촉한 정원으로 만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어들어 입안이 마르기 쉽습니다. 건조한 입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하루에 의식적으로 물을 8잔 이상 마시고 특히 식사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안을 여러 번 헹궈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유해균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분 섭취와 구강 세정은 노년기 치주 질환 발생률을 30% 이상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혀는 마음의 거울이자 세균의 온상입니다. 양치질할 때 칫솔로 혓바닥 안쪽까지 부드럽게 3, 4회 닦아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혀에 끼는 하얀 설태는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뭉쳐진 거대한 막, 바이오필름입니다. 이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구취의 70%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밤사이 입이 마르지 않게 하세요. 코가 막히거나 습관적으로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 중 구강호흡은 입안을 사막처럼 만듭니다. 주무시기 전 침실에 가습기를 틀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입 벌림 방지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숙면을 도와 뇌 건강에도 이중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경계하세요. 위산이 역류하면 강한 산성 물질이 식도뿐 아니라 입안의 점막과 치아를 손상시켜 세균 번식을 부추깁니다. 너무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입안을 깨끗한 샘물처럼 가꾸는 것은 뇌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투자입니다. 깨끗한 입안은 손주들의 사랑스러운 입맞춤을 부르고 그 행복이 바로 최고의 치매 예방약입니다. 두 번째 열쇠, 고독이라는 독을 해독하는 관계라는 백신. 아무리 입안을 청결하게 관리해도 하루 종일 텅 빈 집에서 TV 소리만 벗삼아 지낸다면 뇌는 서서히 빛을 잃어갑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쓸쓸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사회적 고립이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노년기 인지 기능 저하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남편과 사별하고 5년째 홀로 지내시는 김영자, 가명 80세 할머니가 자녀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아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고 할머니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지낸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말수가 줄고 표정이 사라지더니 최근에는 사람 이름이나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할머니께 약 처방과 함께 특별한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일주일에 3번. 무조건 집 근처 복지관에 나가서 노래 교실이든 서예 교실이든 무엇이든 등록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라며 손사래를 치시던 할머니는 자녀들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노래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진료실에 들어서는 할머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사한 스카프에 옅은 화장까지 한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 나 다음 주에 복지관에서 공연해요. 동백 아가씨 부를 건데 연습하느라 바빠 죽겠어. 라며 소녀처럼 웃으시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저는 더 이상 외로움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에서도 놀라운 향상을 보였습니다. 사람과 만나 대화하고 함께 웃고 노래를 부를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할 때 우리는 평소보다 더 깊고 활발하게 호흡하게 됩니다. 이는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둘째, 행복 호르몬이 샘솟습니다. 사람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유대감을 형성하는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고 뇌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뇌 전체가 운동을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고 표정과 감정을 읽는 모든 과정은 뇌의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등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는 고도의 정신 활동입니다. 이는 마치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단련하는 종합 피트니스와 같습니다. 독일에서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년간 진행된 추적 연구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매주 2~3시간씩 합창단 활동에 참여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무려 70%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함께 악보를 보고 가사를 외우고 화음을 맞추는 과정이 뇌의 민지 예비능, 코그니티브 리저브를 크게 향상시킨 것입니다. 인지 예비능이란 뇌에 어느 정도 손상이 생기더라도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즉 뇌의 맷집과도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한 명에게 말 걸기,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마트 계산원에게 오늘도 수고 많으시네요. 와 같은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단절된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첫걸음입니다. 나만의 주제가 만들기, 목욕할 때, 설거지할 때, 산책할 때, 즐겨 부르던 옛 노래를 흥얼거려 보세요. 비 내리는 고모령. 찔레꽃의 가사를 떠올리려 애쓰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기억력 훈련이 됩니다. 동네 사랑방으로 출근하기,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둑, 장기, 댄스, 컴퓨터 교실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손주와 영상 통화하기. 자녀들이 바빠 자주 찾아오지 못한다면 서운해하지만 마시고 먼저 영상 통화를 걸어보세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예측 불가능한 질문들은
뇌에 가장 신선하고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아이들의 에너지는 최고의 회춘약입니다. 저는 외로움은 만병의 근원이지만 만남은 만병통치약입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와서 뭘이라는 생각이야말로 뇌를 늙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뇌는 죽는 순간까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뇌의 시계는 빠르게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열쇠, 뇌를 청소하는 신성한 의식. 깊은 잠의 힘. 아무리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고 활발하게 활동해도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낮 동안 쌓인 뇌의 노폐물과 독소를 청소하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82살의 조철수, 가명,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교수님, 나는 잠꼬가 너무 밝아서 옆집 고양이 발자국 소리에도 잠이 깨.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에 돌덩이라도 얹은 것처럼 무거워서 하루 종일 멍해. 많은 어르신들이 이와 같은 수면 문제를 나이 들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이는 치매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 특히 서파 수면에 빠졌을 때 뇌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경이로운 청소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낮 동안 뇌세포 사이의 공간은 좁혀져 있지만 깊은 잠에 들면 이 공간이 60%까지 넓어집니다. 이때 뇌척 수액이 마치 강력한 수압의 물줄기처럼 뇌 구석구석을 순환하며 알츠하이머병의 주범인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 같은 독성 폐기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마치 도시가 잠든 밤, 환경미화원들이 나와 거리에 쌓인 쓰레기를 모두 치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잠을 설치거나 자주 깨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청소되지 못한 쓰레기들은 뇌에 차곡차곡 쌓여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결국에는 기억의 창고를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하루만 잠을 설쳐도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 수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 어르신은 저의 조언에 따라 수면 환경을 완전히 바꾸고 나서 2년간 그를 괴롭혔던 인지, 기능 저하가 뚜렷하게 개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빛과의 전쟁을 선포하세요. 침실을 동굴처럼 완벽하게 어둡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TV 전원 불빛, 전자시계의 작은 불빛,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까지도 수면을 방해하는 빛 공해입니다. 암막 커튼을 치고 모든 전자기기를 끄거나 가리십시오. 안대를 착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망막을 통해 뇌에 전달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 디지털 단식,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블루라이트은 뇌를 각성시켜 깊은 잠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종이책을 읽는 아날로그적인 시간을 보내십시오. 체온을 살짝 낮추세요. 우리 몸은 체온이 약간 떨어질 때 깊은 잠에 들기 쉽습니다. 침실 온도를 18에서 22도 사이로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덥다고 옷을 벗고 자기보다는 얇고 통기성이 좋은 잠옷을 입고 가벼운 이불을 덮어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제 의존에서 벗어나세요. 수면제는 억지로 잠들게 할 수는 있지만 뇌의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를 방해하여 가짜 잠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뇌 청소가 일어나는 깊은 서파 수면을 억제하여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심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비약물적인 치료법, 인지행동치료 등을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아침 햇살은 최고의 수면제,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 서케이디언 리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 이 생체시계가 재설정되면서 밤에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분비되도록 돕습니다. 특히 오전 10시 이전의 햇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장 건강이 수면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뇌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즉, 장이 건강해야 행복하고 행복해야 잠도 잘 자는 것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과 같은 발효식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여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것이 곧 숙면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조 어르신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수님, 이제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잡니다. 푹 자고 일어나니 낮에 머리가 맑고 신문 글씨도 또렷하게 잘 보여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네 번째 열쇠, 뇌를 젊게 만드는 생각의 식탁. 나이 들면 입맛도 없고 고기는 소화도 안 돼. 그냥 밥에 김치만 있어도 한 끼 때우지. 많은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바로 뇌의 영양실조를 부르고 기억력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하는 에너지 대식가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뇌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3년 전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던 박순자, 가명 79세, 할머니는 고기는 몸에 나쁘다는 생각에 수년간 채식 위주의 식단을 고집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력은 점점 떨어지고 깜빡깜빡하는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식단을 완전히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그 기적의 식단은 바로 고단백 저탄수화물 지중해식 식단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몇끼 양질의 단백질을 손바닥 크기만큼 섭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뇌세포와 신경전달 물질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는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고 기존의 기억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는 근감소증, 사어코퍼니어이 오는데 이는 단순히 몸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인지 기능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박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닭가슴살, 두부, 생선, 달걀 등을 꾸준히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혈당과 혈압이 안정된 것은 물론 기억력 테스트에서 눈에 띄는 점수 향상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복잡한 조리법의 요리도 척척 해내시고 손주들과 함께 장을 보러 다니는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뇌 건강을 위한 완벽한 식탁. 어떻게 차려야 할까요?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을 친구로 삼으세요. 특히 블루베리, 아로니아와 같은 베리류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하루에 한 줌씩 간식으로 드시거나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냉동 제품도 영양가 차이가 거의 없으니 부담 없이 활용하세요. 좋은 기름으로 뇌를 코팅하세요.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들기름,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견과류, 호두, 아몬드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샐러드에는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려 드세요. 카레의 노란 힘을 믿으세요. 카레의 주성분인 강황속, 커큐민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뇌에 쌓이는 것을 막고 이미 생성된 덩어리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의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세계적으로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이 커큐민 섭취가 꼽힙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카레라이스나 카레를 활용한 요리를 즐겨보세요. 최고의 브레인 푸드. 달걀을 잊지 마세요. 달걀은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는 콜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루 한두 개의 달걀은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약입니다. 반대로 뇌를 병들게 하는 최악의 음식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설탕, 액상과당과 같은 정제당, 과자나 튀김에 많은 트랜스지방, 라면이나 가공식품에 다량 함유된 나트륨은 뇌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손상시키는 뇌의 독입니다. 맛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박 할머니는 이제 웃으며 말합니다. 교수님, 잘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이제는 머리도 맑고 기운이 나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주들 맛있는 밥 해주는 게 요즘 제 제일 큰 낙입니다. 5번째 열쇠. 몸이 보내는 속삭임에 귀 기울이기. 췌장암이라는 조용한 암살자. 지금까지 우리는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이기에 다른 장기의 문제가 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생명 자체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특히 췌장암은 증상이 거의 없어 조용한 암살자로 불릴 만큼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 무서운 질병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를 찾아온 68살의 최 사장님은 3개월 전부터 시작된 등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생긴 50견이겠거니 하고 파스만 붙이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계속 안 되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정적으로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3개월 만에 체중이 5kg이나 빠졌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신호임을 느끼고 즉시 복부 CT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결과는 안타깝게도 췌장암 2기였습니다. 다행히 다른 장기로 전이되기 전에 발견하여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고 현재는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만약 최 사장님이 나이 탓이겠지라며 6개월만 더 시간을 지체했더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췌장은 위장 뒤쪽에 깊숙이 숨어 있어 암이 생겨도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신호들이 나타난다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원인 모를 등과 복부 통증, 명치 끝이나 등 쪽으로 뻗치는 듯한 둔한 통증이 지속되고 특히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면 췌장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황달, 췌장의 머리 부분에 암이 생기면 담즙이 내려가는 길을 막아 황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의 흰자위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색이 진한 갈색으로 변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비교적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갑자기 발생하거나 악화된 당뇨,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가족력도 없고 비만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거나
기존의 당뇨병이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췌장암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지방변,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가 부족해져 지방 흡수가 어려워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평소 체중의 5% 이상이 감소했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췌장암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위험 요인을 피하는 것입니다. 금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흡연은 췌장암 발생 위험을 2~3배 높이는 가장 강력한 단일 위험인자입니다. 과도한 음주 또한 만성 췌장염을 유발하여 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이면서 췌장암 가족력이 있거나 만성 췌장염, 당뇨병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이라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 사장님은 이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수님, 두 번째 인생을 선물 받은 기분입니다.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소중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삶의 기술. 어르신 여러분, 조금 무거운 질문일 수 있지만 혹시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태어나는 것은 축하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리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남은 삶을 가장 충만하고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89의 나이로 평화롭게 눈을 감으신 서희수, 가명,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임종을 앞두고 자녀와 손주들을 한 명씩 머리맡으로 불러 손을 잡고 고마웠다. 사랑한다. 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교수님. 나는 후회가 없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사랑도 원 없이 주고받았으니 이제 편안하게 소풍 끝내고 가렵니다. 라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은 슬픔보다는 따뜻한 감사와 평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직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라며 분노와 후회 속에서 고통스럽게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 두 삶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정리와 관계, 그리고 의미에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떠나시는 분들은 살아계시는 동안 자신의 삶을 차분히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얽힌 매듭을 풀고,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으며 하루하루를 살아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노라 카스텐슨 교수는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을 통해 인간은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인식할 때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위해 지식을 쌓고 새로운 관계를 넓히는 데 집중하지만 노년기에는 정서적으로 의미 있고 만족감을 주는 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죽음의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데 인색하지 마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세 마디는 관계를 치유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너희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손주들에게 너희는 할미. 할비의 보물이야 라고 자주 표현해 주세요. 마음은 표현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라는 선물을 베푸세요.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던 원망이나 후회는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그 무거운 감정의 짐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과거의 실수로 자책하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나만의 유산을 남기세요. 유산이란 꼭 돈이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지혜를 담은 글,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훈,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나의 인생 이야기, 내가 정성껏 가꾼 화단의 꽃 한 송이 모두가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세상에 나의 긍정적인 흔적을 남기는 일을 해보세요.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그리고 첫날처럼 사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사소한 걱정이나 다툼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할 것입니다. 동시에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하루가 선물처럼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결국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얼마나 깊이 감사하며 얼마나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채워나갔는지가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어르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남은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소중한 인연이라 믿습니다. 치매와 노화는 숙명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입안을 청결히 하고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깊은 잠을 주무시고 뇌에 좋은 음식을 드십시오. 그리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며 매일을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나가십시오. 혼자 애쓰지 마시고 오늘 들은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건강한 지혜는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모든 어르신들이 기억의 빛을 잃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고 평온하게 삶의 여정을 마치시기를 한 사람의 의사이자 인생의 후배로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